서울시가요 저소득층 핑계대고 도심 역세권, 즉 도심에 있는 지하철역 주변에 고층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그래서 홍콩, 일본처럼 도심의 고밀도를 개발을 하겠다. 현재 임대주택 대부분이 외곽에 위치해서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출퇴근이 불편하다. 그래서 임대 위주의 주상복합을 건설하겠다. 전문가들은 창동역이나 신도림역 등 20, 30곳에 개발 후보지로 꼽았다는 겁니다. 제가 신도림에 살고 있는데요. 신도림 옆에 오피스텔 이런 거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가요. 지금 일반 주거 지역으로 하게 되면 용적률이 2, 300%인데 준주거로 하게 되면 또 산업지역으로 하게 되면 즉 용도 변경을 하면 400에서 1500%에 이르기 때문에 용적률이 올라가면 같은 면적 즉 같은 100평이라도 용적률이 올라가면 훨씬 높게 올릴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민간 사업자가 용적률 좀 많이 줄 거니까 수익률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심의 역 옆에 그 황금 쌀아기 땅에 10층으로 짓는 거하고 예를 들어 40층으로 짓는 거하고 어떤 게 수익률이 높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높은 빌딩을 짓도록 하고 민간 사업자가 주거 공간의 일정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뉴욕 맨해튼처럼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는 모양인데요. 일본 나고야에도 53, 4층에 이런 부분에 건물들이 올랐으면서 이 주변 지역을 정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보면요. 도시 저소득 근로자의 교통 주거비를 낮춰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 핑계는 용적률 올리는 핑계는 도시 저소득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도시 주로 외곽에 있어서 출퇴근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려서 또 서울을 이탈하는 인구도 늘어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서 역세권에 고층 빌딩을 지으면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저소득층이 출퇴근할 수 있게 되어서 이것이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줄이고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조주연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면 토지 비용은 줄겠지만은 건축비가 늘어나 임대주택의 월세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대학가 주변에 짓는 게 낫다 이랬습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주상복합 빌딩을 지을 건데 아파트가 아니고 이 주상복합을 갖다가 초고층이라고 하면 적어도 50층, 60층, 70층짜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을 때 건축비도 늘어나고요. 그 초고층이 저소득층이 살만한 그런 건물로 만들 리가 있습니까? 역세권에요. 지었다면 어떻게 짓겠습니까? 굉장히 고급으로 짓겠지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적어도 월세 한 50 이상을 받는 오피스텔을 지어놓고 그 자리에 저소득층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저희를 보고 혐오감을 느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저소득층이 초고층에 사는 예는 없습니다. 초고층 빌딩을 지어놓으면 그 빌딩을 허름하게 지을 수 있습니까? 누가 초고층을 지으면서 건물을 허름하게 짓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각종 상가를 입주시키든 사무실을 입주시키든 잘 지어야 들어오죠. 초고층을 설렁가로 지을 사람이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건물이요 30층 이상 올라가면 건축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만큼 건축비가 더 들어서 비용의 절감 효과가 상쇄됩니다. 자, 이런 초고층을 지으면 랜드마크적인 고급 건축물을 짓지 누가 저소득자를 갖다가 임대주택을 하기 위해서 자선사업으로 이런 주택을 짓습니까? 지었다면 최소 7, 80만원 이상의 작은 오피스텔들일 건데요. 이걸 갖다가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핑계대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구실로 삼으려고 서울시가 지금 꼼수 부리고 있습니까? 건설업자나 민간 임대업자들한테 특혜 주려고 용적률 높이려고 그 핑계는 저소득층이 일자리 옆에 바로 일하면서 출퇴근의 불편을 겪지 않고 서울시를 안 떠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전국의 모든 도시에 서울 모든 지역에
어디에 고층 빌딩을 지어놓고 저소득층이 임대가 가능한 게 있습니까? 제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도요. 뉴스테이 하는데 뉴스테이에 저소득층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제발요. 없는 사람 핑계대가 사기 좀 치지 맙시다. 구글은 알파고로 수십조의 이득을 올리는데 정부가요. 또 알파고 열풍이니까 또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관련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 5년간 1조 예산을 투자하여 민관이 함께 연구 역량을 집중해서 올해 상반기에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 삼성, LG, 현대, SK, KT, 네이버 등이 다 참여한다는데요. 그냥 민간인 기구들 보고 필요하면 저들이 하라 그러십시오. 정부가 왜 1조 예산을 투입합니까? 또 알파고 하니까요. 또 무슨 대통령 보고자료 생겼습니까? 제발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알파고가 있으면 알파고가 가지는 유용한 효능과 알파고의 또 문제들 그리고 한국의 미래의 일자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요. 좀 하기 바랍니다. 알파고 한지가 지금 며칠인데 끝난 지 3, 4일 만에요. 1조 투자해서 알파고 개발한다고 정부 예산 넣습니까? 민간 기업들 하고 싶으면 저들 보고 하라 그러세요. 진짜 대한민국에요. 이 진짜 냄비식 관료들의 한마디로 쓸데없는 충성심이요. 나라 망치고요. 예산을 좀 먹고 있습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복합니다. 경전철 뭐 몇 년 전에 한 10년 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김해 경전철,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막 생기고 있고 서울도 뭐 지금 공사하고 있고 이럴 건데요. 저는 경전철 이런 거 진짜 문제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에 지하철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없는 공간에는 버스가 다니면서 보안이 충분히 되고 있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서울만큼 대중교통이 좋은 데가 없는데요. 그 지하철 조금 부족한 공간에 또 경전철 놓는다고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뭐 상스러운 소리 쓰지 말라는데요. 지랄하는 걸 지랄한다 해야지 지랄하신다고 합니까? 이런 거 왜 자꾸 하는 줄 압니까? 이런 걸 해야 건설업자 돈 버리고 떡고물 떨어지는 지자체 단체장이 있고 뜯어먹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민자니 뭐니 얘가. 그 민자가 민간인이 그냥 놓습니까? 지하철 9호선부터 시작해서 터널 다리 저기 저 인천의 대교 한번 보십시오. 지나가면 얼마 받습니까? 지금 공항 갈 때 얼마 냅니까? 톨게이트 나갈 때. 터널 지날 때 돈 내는 데 많지요. 이렇게 민자 해가지고요. 사람 잘 안 다니고 이용 비용 높은 거 보면서 이런 걸 계속 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외국의 금융 브로커들이 한국의 정치인들 꼬드기고 지자체장 꼬드겨가지고 그것도 중간에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 사업으로 뭐 만들어 갖고요. 수치를 갖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뭐 타당성 검사 이런 거 하면서 이용률이 월 뭐 지금 전국에 벌어진 싸질러 놓은 경전철 중에서 민자 도로 중에서 민자 터널 민자 다리 중에서요. 민자 지하철 중에서 예상하고 똑같이 수익성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뭐 최소 이윤 보장이니 뭐니 얘가 10만 명, 20만 명 다닌다 놓고 10,000명이 5,000명 타면 그 비는 것만큼 또 지자체가 메꾸고 정부가 메꾸고 나중에는 뭐 소송을 하고 난리를 치고 결국은 도둑질 해먹고 간 거 국민들이 다 메꿉니다. 근데 이 와중에요. 신림선 경전철 사업을 공격한다고 서울시가 도시개혁위원회에서 또 통과시켰습니다.
신림동에 경전철 만들면 좋고요. 신림동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대림동에도 좀 만들고 온 사방에 다 만들어 주세요. 돈만 있으면요. 그 사이에 또 버스는 이런 게 많이 생기니까 버스는 버스대로 낮에는 타는 사람이 없이 빈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버스가요. 이제 공영화돼 있지 않습니까? 버스 회사는요. 그때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버스 회사 사장이 월급을 자기 친인척까지 넣어서 1, 2억씩 다 받아가고 돈 다 빼먹는다고. 자, 그래서 버스는 적자 나는 거 다 메꿔주는데 그 순수한 적자 메꾸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아예 각 지자체들이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또 운영은 민간에 맡겨놓고 이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 와중에 또 경전철을 또 만들어서요. 버스는 또 적자 더 보존해달라 할 거고 좀 있으면 이런 경쟁철 다 생기면 택시회사도 공영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이 좀 미친 사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의도 고성 색간역에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까지 총 7.8km를 정거장 11곳 차량기지 한 곳으로 경전철이 운행이 되는데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이 40분에서 16분으로 24시간 단축된다. 서울 서남권 지역은 도시철도 소외 지역이었다. 그래서 대중교통난 해소와 동서북 교통 연계망이 형성되어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거다. 뭔 소리들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여의도까지 신림동 서울대에서 가는 버스들 많습니다. 잘 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 거대 도시 서울의 모든 지역을 지하철이 다 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빈 지역에요. 버스 잘 다니고 버스 전용 차선에서 잘 다니는데 이제 거기에다 또 경전철을 놓는답니다. 버스 회사는 또 보조 적자가 더 심해졌으니까 보조금 올려달라 할 겁니다. 아주 미친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